안녕하세요. 오늘은 맘모스빵을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기계 반죽을 할 거고 중간에 손반죽 하실 때 참고할 상태랑 이런 것들까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참고하셔서 맛있게 같이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여긴 박력분 같이 사용할 건데요. 박력분 빵 만드실 때는 채치시는 거 아니고요. 식감 조절 위해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사용하시면 되고, 지금 제가 이렇게 준비한 이유는 소량 재료, 빵 같은 경우에는 이스트, 소금 이런 것들 굉장히 조금 들어가는 재료들 계량할 때 이렇게 더하는 방식으로 하시라고 보여드리기 위해서 잠깐 준비를 했고요. 소량의 재료 같은 경우에는 저울에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그릇이나 다른 재료 무게에 더하기 해서 계량해 주시는 게 오차를 줄일 수 있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4g, 그러면 271이니까 275 되면 되죠? 저울이 약간 반응이 느리기 때문에 이렇게 275g. 약간 거친 상태의 반죽이죠. 약간 끈적거리고 손에도 좀 묻어납니다. 손반죽을 하시던지 기계 반죽을 하시던지 어느 정도 글루텐이 그래도 잡힌 다음에 이렇게 고체형의 유지 버터 들어갈게요. 다시 사용하고 계신 기계 중소 혹은 그냥 손반죽 하시는 분들은 버터가 흡수될 때까지 치대주시면 됩니다. 반죽이 아예 분리돼서 섞이지 않는 상태가 있죠. 위에 반죽만 열심히 돌아가고 있어요. 기계를 도와서 아래쪽에 있는 반죽들을 이렇게 좀 더 반죽이 완성되는 시간이 단축이 되고요. 지금도 바닥에는 반죽이 좀 이렇게 따로 있는데 이 반죽이 보인다고 해서 계속 작동을 정지시키면 오히려 또 글루텐 형성에 방해가 되니까 초반에 재료 넣고 한번 긁어준 후에는 오븐 그냥 꽉 채워서 주시는 게 좋고요. 이렇게 오븐 뒤에 훅에 있는 반죽, 바닥에 있는 반죽 다 모아서 이렇게 한 번에 정리해주고 오븐 추가로 작동합니다. 총 15분 반죽한 상태고요. 기계마다 힘이 다르기 때문에 5분 단위로 이렇게 끊어서 반죽 상태 확인하시면서 기계 쓰시면 반죽 실패하실 일 없어요. 총 20분 작동한 상태고요. 바닥이 많이 깨끗해졌죠? 이렇게 글루텐이 형성되면서 반죽이 한 덩어리로 이렇게 더 잘 보이게 되고요. 반죽 상태 한번 볼게요. 아까보다 조금 더 탄력 있게 버티고 있고요. 근데 윤기가 아직 조금 덜 흐르긴 하거든요. 그래서 기계 반죽 하시는 분들은 5분 더 하시고 손반죽 하시는 분들은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해요. 이 정도만 해서 바로 들어가셔도 됩니다. 잘 되면 이렇게 뚝뚝 떨어져요. 물론 굉장히 좀 수분이 더 많거나 진 반죽은 이렇게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덧가루는 항상 강력분으로 사용해주세요. 입자가 굵기 때문에 반죽 자체에 좀 덜 흡수가 돼서 덧가루로서 의미가 있어요. 반죽을 이렇게 안으로 모아서 동그랗게 이렇게 탄력 있는 상태가 되면 1차적으로 40분 발효한 다음에 상태 보겠습니다. 발효하는 동안에 위에 올라갈 스트로이게를 만들어 볼게요. 원래 이 레시피가 계란이 조금 들어간 레시피인데 너무 소량이라서 그냥 물로 대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5배, 6배 좀 많이 하실 분들은 계란 하나로 대체를 해주시면 되겠죠. 버터는 부드럽게 풀어주시면 되고요. 이 버터는 공기 포집이 돼야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포마드 상태, 이 반 고체, 반 액체 상태를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너무 녹여서 액체 상태로 쓰시면 안 됩니다. 많이 저으실 필요 없고요. 딱 50번만 저을게요. 자, 요거는 제과예요. 제과에 들어간 박력분은 채를 쳐야죠. 계란 안 넣네요. 계란. 근데 이 스트로이겔은 공기가 엄청 빵빵하게 부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막 주걱으로 가루를 흡수시켜주면서 섞어도 됩니다.
전체적으로 좀 노르스름하게 하얀 가루가 일단 안 보일 만큼은 이렇게 누르셔도 돼요. 이렇게 하세요. 근데 만약에 너무 덥다, 더워서 조금만 눌렀는데도 금방 쭉쭉 녹는다, 그럴 때는 그냥 대충 이 정도만, 살짝 희끗희끗할 정도만 해서 냉장고에 들어갑니다. 근데 지금은 조금 더 상태를 만들게요. 이렇게 해서 끈적 부슬한 이런 상태로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사용을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렇게 앙금도 미리 준비를 해놨습니다. 요새 2가지 앙금 많이 넣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도 이렇게 앙금 2가지를 써보도록 할게요. 팥, 그다음에 완두. 40분 발효를 했는데 아직 부피가 좀 작아요.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넣었다가 뺄 때 약간 손을 이렇게 잡는 느낌이 나거든요. 살짝. 한 5분 정도만, 5분에서 10분 정도만 추가를 하고 성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준비하셔야 될 도구는 다시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찔렀는데 이 주변이 다 이렇게 같이 무너진다면 이건 발효 자체가 굉장히 과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물론 사용할 수는 있지만 조금 발효향이 날 수가 있다는 점을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탄력 있게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너무 과하게 하면 다시 표면이 또 찢어지는 경우가 생겨요. 큰 기포 없을 정도로 이 정도로만 해주시면 됩니다. 작업한 순서대로 놔주시고요. 다음 과정에서도 작업한 순서대로 다시 사용을 합니다. 왜냐면 좀 더 많이 휴지가 되고 휴지가 덜 되고 그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신장성이 차이가 나요. 그래서 이렇게 덮어주시고 15분간 휴지하겠습니다. 손반죽 하신 분들은 20분에서 25분 정도에서 조금 더 휴지를 시켜주세요. 자, 이제 휴지된 순서대로 반죽 안에다가 앙금을 채워서 밀어볼게요. 자, 이쪽이 휴지되었던 얼굴이거든요. 일단은 가볍게 공기 빼주고요. 두 번째 거. 다시 첫 번째를, 자, 이번에는 뒤집을게요. 자, 이제 팥하고 완두 앙금하고 우리가 두 종류를 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헷갈릴 수가 있어요. 저는 헷갈렸거든요. 그래서 구분을 좀 잘 해놓고 그러니까 순서를 지금부터는 잘 기억했다가 판에다가 놓으셔야 됩니다. 최대한 좀 두께가 균일하게 전체가 다 덮일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너무 뒤쪽에 반죽이 몰리면 나중에 밀었을 때 이쪽, 이 얼굴 쪽이 투명해지기 때문에 너무 과하게 당겨오지 않도록 그것만 좀 주의해주세요. 자, 밀어볼 건데 여기서 갑자기 칵 눌러버리면 팥이 한쪽으로 쏠리거든요. 그래서 가운데부터 조금 천천히 팥하고 반죽하고 같이 펴준다는 느낌으로 살짝 잡아주고 시작합니다. 이때에도 닦아로 붙이고요. 요령은 같아요. 근데 안에 앙금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잘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조금 힘을 살살 나눠서 천천히 툭툭툭툭툭툭툭툭 가운데에서 툭툭툭툭. 원래 반죽은 밀고 나면 수축을 하잖아요. 근데 앙금이 안에 있어서 수축도 잘 하지 않고 굉장히 잘 늘어나요. 하고 나면 이렇게 조금 큰 기포 같은 게 보일 수 있거든요. 이것들은 깨주셔야지, 안 그러면 나중에 거기만 이렇게 불룩불룩 구운 다음에 보이거든요. 안 예뻐요. 이거는 지금 길이가 대략 23cm 정도 길이가 됐어요.
말르거나긴 하지만 바닥이 찢어지면 안 되니까 한 번에 떼어주시고요. 완두. 너무 길지 않게 타원형으로 비슷한 길이를 만들어줍니다. 13cm. 맘모스 빵은 2차 발효를 안 하셔도 돼요. 안 하셔도 되는데 저는 오븐 예열하는 동안 한 20분 정도 그때 그 시간만 딱 발효를 할게요. 겸사겸사. 조금 더 만들기 수월하고요. 근데 또 엄청 맛있어요. 아예 짝을 맞춰서 만두 하나, 밥 하나 판에다가 올릴게요. 판에 올리고 나면 약간 또 형태 변화가 있기 때문에 두 개를 좀 비슷하게 맞춰주시면 완성된 다음에 좀 예쁘겠죠? 맘모스 빵의 매력은 약간 좀 터프함 아니겠어요? 잘 됐어요. 알아보기 쉽잖아. 냉장고에 넣을 때는 꼭 이렇게 비닐이나 랩 처리를 하셔야지, 안 그러면은 냉장고 냄새가 배니까 주의해주세요. 지금 약간 굳어있고 큰 덩어리도 있고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스크래퍼를 이용해서 조금 잘라줄게요. 만약에 버터가 너무 녹아 있었거나 날씨가 더워져서 이게 굉장히 많이 떡져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지금처럼 스크래퍼로 차가운 상태에서 잘라주시고 이렇게 작은 입자는 조금 손으로 또 녹여서 뭉쳐주시고 그렇게 하면서 입자 크기랑 요 농도를 조절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지금 오븐 예열 해놓고 왔어요. 그래서 230도로 온도 높이 해서 예열 항상 해주시고 사용할 때는 오늘 170도, 180도 사이 사용하시면 됩니다. 15분에서 20분 정도 구울 거고요. 물 너무 흥건하진 않게 해주시고요. 어머, 흥건하네요. 일단은 비슷한 양을 올려주세요. 이게 4개 딱 올라가면 맞는 양이기 때문에 한 번에 작업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바닥에 있는 날가루들은 붙었을 때 좀 지저분하기 때문에 이렇게 살짝 뭉쳤다가 다시 부셔주시면 좀 덩어리가 커지거든요. 묻혀서 네, 전체적으로 펼쳐서 살짝 눌러서 고정시켜주면 맘모스빵 성형은 완성이 됩니다. 위에 수고를 뿌리고 붙이고 뭐 이런 과정도 시간이 약간 지나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도 빵반죽은 계속 발효를 하려고 커지려고 계속 시도하는 중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과한 힘을 준다거나 상처를 낸다거나 하시는 거는 좋지 않아요. 물론 이 맘모스빵은 좀 가려져서 괜찮지만 빵을 다루는 것 자체를 거칠게 다루는 습관을 들이시면 안 좋으니까 항상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장자리인 이렇게 잘 자란 것들은 타면서 안 좋은 향을 내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정리하시거나 이렇게 빵 쪽으로 모아서 깨끗하게 만들어주세요. 오븐 예열되면 구울게요. 위쪽에는 굳이 안 덮으셔도 괜찮고 비닐 같은 거나 가벼운 천 덮어주셔도 좋지만 실내가 많이 건조한 편이 아니라면 그냥 두셔도 상관없습니다. 잠깐 기다릴게요. 오븐 안에서 이렇게 엄청 부풀거든요. 놀라지 마세요. 이렇게 해서 완전히 식은 후에 생크림이나 뭐 잼이나 원하는 것들 발라주시면 됩니다. 이건 부드럽게 만든 크림치즈예요. 실온에 꺼내둔 크림치즈는 전자레인지 한 30초에서 40초만 돌려도 이렇게 금방 부드러워지고요. 좀 차가운 경우에는 짧게 전자레인지를 돌리면서 녹여주시면 이렇게 금방 부드럽게 변할 거예요. 여기에다가 생크림. 이 생크림은 그냥 편하게 가당 생크림, 식물성 생크림입니다. 부드럽게 맛을 만들어주는 역할로 넣을게요. 생크림도 생크림만 휘핑해서 넣어도 되는데 그렇게 되면 좀 자를 때나 이동할 때 모양이 많이 망가지더라고요. 그래서 크림치즈. 딸기잼은 또 크림치즈죠. 응? 이거 어떡할 거야, 이거는. 만약에
가당 생크림 아니고 그냥 동물성 생크림이나 무가당 생크림 넣으시는 경우에는 연유나 설탕 한 3, 4큰술 정도 같이 좀 잘 섞어서 당도를 맞춰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꿀 이용하셔도 되고 올리고당 넣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뒤집어서 눌러줄게요. 저는 리플잼이라는 거를 이용할 건데요. 이거는 일반 그 마트에서 파는 그 잼보단 좀 묽어요. 그래서 너무 많이 짜면 흐르더라고요. 그렇지만 많이 짤 거예요. 너무 가장자리까지 발라버리면 합칠 때 많이 눌리기 때문에 가운데 위주로 해서 골고루 펼쳐주시면 좋습니다. 자, 덮어! 껴! 살짝 눌러서 고정시켜주세요. 이렇게 해서 완성! 잘라봅시다. 이 맘모스빵 포장은 식빵 봉투에 하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식빵 포장 봉투라고 되어 있는 포장에 쏙 들어가요. 예쁘죠? 자, 잘라볼까요? 하나 추천을 드리자면 맘모스빵은 계속 이렇게 칼로 자르는 것보다는 가위로 자르는 게 낫더라고요. 그래 너무 맛있어. 맛있는 맘모스빵 재밌게 만들어 드세요.